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4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최상병 특검법. 어제 그저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21대 국회는 5월 29일에 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5월 28일에 본회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재표결을 하겠다. 그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다음 주 뭐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다음 주에 이제 아마 법안을 정부로 이송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제 15일 이내에 그거를 이러이러한 사유를 적어서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 주십시오. 이게 거부권입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서 보내면 그러면 이게 이제 대략 한 뭐 15일을 좀 꽉 채운다고 하면 뭐 한 25일 전후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28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재표결을 시도하겠다. 그런 건데 뭐 아시다시피 현재 그 국회의원 현재 제적이 296명입니다. 그 재표결로 이 법안을 확정하려면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296명의 3분의 2면 한 198명 뭐 이 정도 대략 나오는데 그러면 현재 이제 국민의힘하고 그다음에 뭐 일부 친여 무소속 다 합쳐봤자 뭐 115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98명이 되려면 이제 범야권이 그러면 범야권이 이제 그러니까 범여권에서 한 17명 정도가 추가로 범야권에 합류를 해야 된다. 쉽지 않죠. 아무리 이 최상병 특검법에 뭐 찬성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재표결에서는 부결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자꾸 특검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특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독소 조항들, 뭐 이것도 있습니다. 뭐 거기에 예를 들어서 특검을 뭐 민주당이 사실상 임명하도록 하는. 왜냐면 대통령이 소속돼 있지 않은 교섭단체, 민주당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특검 2명을 추천하고 그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뭐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걸 받아들이면 직무유기다. 이렇게까지 지금 오늘 홍철호 정무수석이 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부권은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거부권이 재표결돼서 통과될 가능성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이제 22대 국회에 다시 추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이게 제가 어제 뭐 특검 전국 이거로 결국 얼룩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처럼 제가 근데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과연 현재 수사 중인 곳이 2군데인데 경찰에서는 이 최상병 문제와 관련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수사하고 있고요. 공수처에서는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국방부의 유재은 법무관리관 같은 경우는 2번을 소환 조사를 받았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왜 이게 자가당착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문재인 정부 때 우리 잘 아시다시피 검수완박 얼마나 많이 들어봤습니까?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걸 다 했던 사람들이 바로 문재인 정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수사하고 있죠.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거의 요체가 검찰의 수사권을 상당 부분 빼앗아서 그거를 경찰한테 맡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한테 맡긴 겁니다. 이게 지금 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부분에 관해서. 근데 특검을 한다는 얘기는 이걸 못 믿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본인들이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가면서 검찰 수사권의 일부를 경찰로 넘겨놓고 지금 경찰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으니까 그거 못 믿겠어. 이거 특검 만들어서 합시다. 이게 얼마나 자가당착적인 주장이냐. 그거 하나. 두 번째.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거는 수사 외압 의혹입니다.
아마 민주당은 지금 이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이 부분도 공수처가 지금 열심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이게 탄생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탄생한 겁니다. 이게 그 문재인 정부 때의 논리에 따르면 결국은 어느 곳이든 하여튼 수사를 하고 있으면 그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뭐 특검이나 이런 걸로 보완할 수가 있다. 이건 뭐 전통적인 법여권의 논리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대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만 바뀌었을 뿐이지 논리는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공수처 설치에 국민의힘은 전혀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탄생시킨 게 바로 고위공무원 전담 수사기관 공수처. 이거는 쭉 그러니까 옛날부터 한번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에 대선 공약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완성시킨 거죠.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렇게 애지중지하던 공수처입니다. 그 2019년에 국회에서 이제 법안이 통과됐는데, 자,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그때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관한 특별사정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 이렇게 의미부여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바로 그 최상병 사건, 이 국방부 장관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외압 뭐 이런 부분까지도 다 수사 대상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야말로 공수처가 수사할, 문재인 대통령식 논리라면 공수처가 수사할 사항이다. 그런데 공수처가 지금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데 그걸 빼앗아서 특검에 맡기겠다. 이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논리냐. 그리고 지금 공수처의 처장, 차장 뭐 이런 사람들 사실은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다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고 이제 후임 공수처장 지금 뭐 인사청문회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 그 사람 임명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공수처에 있는 검사들, 수사관들 이거 다 문재인 정부 때 뽑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든 문재인 정부와 좀 가까운 사람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현재의 공수처다. 그런데 그 공수처를 못 믿겠다. 이 논리에 동의할 수 있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해서 자가당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 검찰 수사권을 빼앗아다가 검찰을 견제한다면서 만들어 놓은 공수처, 거기가 수사하고 있는데 그걸 못 믿겠다. 그리고 검찰 수사권 빼앗아다가 일부를 경찰에다 맡겨놓고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부분도 못 믿겠다. 그러니까 특검으로 넘어가자. 이런 얘기죠.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왜? 이건 다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놓은 그런 사정기관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을 지금 야당이 되니까 못 믿겠다고 나오는데 그 시스템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 특히 공수처의 경우에는 바뀐 게 전혀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은 겁니다. 공수처는 2021년 출범 후에 지금까지 매년 한 200억 원 정도를 쓰고요. 올해 예산은 207억 원입니다. 자, 그런데 정파성을 뭐 따질 이유도 없죠. 정파성을 따진다면 문재인 정부에 가까운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 게 바로 공수처입니다. 근데 그걸 못 믿고 또 만약에 여기서 최상병 특검법을 만들어서 특검에다 맡기면 또 수십억 원이 들어갑니다. 아니 207억 원을 쓰는, 그리고 자기네들이 다 구성해 놓은 그곳을 못 믿고 또 수십억을 쓰겠다. 이게 과연 국민들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민주당과 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금 뭐 평산마을에 가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된다. 왜 이 최상병 문제를 특검에 맡겨야 되는지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한다. 지금 그냥 뭐 최상병 특검법 그러니까 마치 뭐 아이고 뭐 기존 사정기관들이 믿지 못하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씩 따져보자 이거죠.
경찰이 수사권을 이렇게 넓혀놓은 계기, 이것도 문재인 정부 때문이고, 공수처 만들어진 때부터 그 지금 구성원까지 이거 다 문재인 정부 때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바로 문재인 정부의 후예인 민주당이 그거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을 우리 다른 중립적인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결국 예산 낭비 아니냐. 실질적으로 다 문재인 정부 사람들인데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따져봐야 될 이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의 자가당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